810번입니다.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그랬죠. 그러면 fx가 미분 가능하면 f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가 되겠죠. 자, 그럴 때 옳은 것만을 골라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억은요. 자, 우리가 이 식을 각각 우리가 뭐 할 수 있죠? 적분할 수가 있겠죠? 적분해버리면 f 프라임 x의 바로 부정적분은 무엇이 된다? 바로 fx가 되겠죠. fx의 도함수가 f 프라임 x니까 f 프라임 x의 한 부정적분은 fx가 되겠네요. 그리고 적분상수 c를 붙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가 되고요. 자, 2x를 적분하면 x제곱이 되죠. 그리고 적분상수 하나 붙여주면 되니까 d라고 붙여주는데, 자, 이럴 때는 적분상수 두 개를 쓸 필요가 있다 했다 없다 했다? 없다고 했죠. 따라서 우리는 적분상수를 무엇 하나만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억은 참이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자, 니은은 자, 이 피적분 함수를 적분하니까 다음과 같이 되느냐를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양변을 또다시 미분해 보면 되겠죠? 따라서 미분하면 적분하고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알맹이만 고스란히 나오겠죠. 따라서 f 프라임 x 곱하기 fx가 되고요. 자, 우변은 fx의 제곱이니까 알맹이의 제곱으로 합성함수로 봐야 되겠죠. 알맹이를 제곱하면 2알맹이가 되죠. 2알맹이의 몇 제곱? 1제곱 차수가 하나 다운돼야 되죠. 거기에다가 알맹이를 x에 대한 미분한 바로 f 프라임 x를 곱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양변을 우리가 미분을 해봤더니 좌변과 우변이 어떻습니까? 서로 같지 않죠. 그죠? 되겠나요? 자, 따라서 니은은 틀린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fx 전체를 제곱한 이 합성함수를 뭐 해보면, 미분해보면, 자, 두 배의, 맞죠? 알맹이 1제곱에 알맹이를 x에 대한 미분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므로 자, 이 함수의 도함수가 야죠. 그러면 2fx 곱하기 f 플라임 x의 한 부정적분이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fx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적분상수만 붙여주면 되겠죠. 자, 이 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2가 빠졌는 거죠. 아니면 여기에 2를 안 적기 위해서는 2는 나오면 되니까 앞으로 나오면 되죠. 그러면 자, 이 함수의 부정적분은 2가 나왔으니까 양변을 다시 2로 나누어 보면 2분의 1의 바로 fx의 전체의 제곱. 그리고 그리고 2로 나누었으니까 2분의 c라고 적을 필요 없이 그냥 c라고 적어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되든지 이렇게 되어야지만 참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것은 각각 우리가 미분하면 되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일단 이 인테그랄을 두 개 합쳐 볼까요? 합쳐 보면 여기에 fx 플러스 x 곱하기 f 프라임 x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나요? 자, 이거의 dx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도 종종 몇 번 나왔지만 이 식은 여러분들 암기해 놓으라고 했죠. 누구를 미분하면 이렇게 됩니까? 바로 x 곱하기 f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앞에 거 미분하면 1 이런 생략이네요.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이죠. 자, 이 x 곱하기 fx의 도함수가 fx 플러스 x 곱하기 f 플라임 x라는 거 꼭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분상수 c를 붙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디귿은 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를 외우지 말고요. 우리는 미분으로 외우는 게 편합니다. x 곱하기 fx의 바로 무엇? 도함수는
x가 미분이 되니까, 그죠? 앞에 미분하면 1이니까 fx 플러스 x 곱하기 f 프라임 x가 된다는 걸 꼭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된다는 걸 조금만 여러분 눈여겨보면 외워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811번입니다. 자,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다항함수 fx가 주어져 있어요. 이 fx 다항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자, fa의 값을 구하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fx를 추론해내야 되면서 이 a 값도 알아야지만 fa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두 개의 조건을 보면 첫 번째 y 꼴 fx의 그래프는 자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자 원점 대칭 바로 무엇을 의미한다? 기함수를 의미하죠. 자 그러면 이 함수가 원점 대칭 기함수인데 다항함수이므로 이 f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잖아요. 그러면 원점에 대한 대칭이면 반드시 이 그래프는 어디를 지나야 된다? 0,0을 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원점 대칭이라고 해도 원점을 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불연속 함수일 때는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니 이 다항 함수가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원점 대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0,0을 지나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실 fx는 원점 대칭 기함수니까 홀수차 함수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fx가 몇 차 함수인지부터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에서 이렇게 바로 이 함수의 부정적분이 다음과 같은 식이니까 자, 바로 이 우변의 함수의 동함수가 바로 이 피적분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변을 뭐 하면 되겠다? 미분하면 되겠습니다. 미분하면 fx 플러스 fx 곱하기 f 프라임 x는 우변은 미분을 해주면 6이 떨어지면 6과 약분되어서 3이니까 27x 5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4가 떨어지면 15x의 x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가 떨어지면 2ax가 되겠죠. 그리고 적분상수는 0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 좌변의 함수와 우변의 함수는 같은 함수니까 사실 이 나식과 이 나식을 양변 미분한 이 두 식은 모두 다 무슨 식이 된다? 항등식이라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차수를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해봤지만 이 fx를 일단 몇 차 함수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axn 제곱이라는 n차 시력이라고 일단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 좌변에서 최고차항만 가지고 오면요. 여기서는 바로 최고차항이 axn 제곱이 되고 자, 우변은 플러스 뒤에 부분은 두 개를 곱해야 되니까 fx는 a의 x의 n 제곱이고 곱하기 f 프라임 x죠. f 프라임 x의 최고차 항의 개수는 an x a 자 다시 n이 떨어져야 되니까 그죠? 바로 an의 x의 n-1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식의 더한 식의 바로 최고차항은 여기서 결정이 되겠죠. 따라서 최고차항을 정리해 보면 x에 자 지수끼리 더해주면 되니까 2n-1차가 되고 자 이 계수는 뭐가 된다? a 제곱 n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게 바로 누구와 똑같아야 된다? 27의 x 5제곱과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따라서 이 지수 EM-1이 얼마가 되어야 된다? 5가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EM-1이 5니까 2N은 얼마가 되고 6이 되어서 바로 N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fx는 3차 시라는 거죠. 그리고 최고차항계수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a제곱 n이니까 그게 얼마가 되어야 되죠? 27이 되면 되잖아요. 그런데 n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3이라고 했으니까 3a제곱이죠. 3a제곱이 바로 얼마가 된다? 27이 되니까 a제곱은 바로 9가 되어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a는 3이 되겠네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fx가 몇 차 함수라는 것을 알아냈습니까? 바로 n이 3이니까 3차 함수가 되고 그 3차의 최고차의 개수도 바로 3이 되니까 fx는 3x 세제곱으로 출발하는 바로 무슨 함수가 된다? 원점에 대한 대칭 함수가 되니까 3x 세제곱 플러스 ax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f 프라임 x는 무엇이 됩니까? 미분을 해보면, 자, 3, 3은 9x 제곱에 플러스 a가 되죠. 따라서 이 두 식을 여기 있는 항등식에 대입해서 양변 계수 비교법을 이용하여 바로 a를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따라서 좌변은 fx는 3x 세제곱 플러스 AX가 되고요. 이 FX와 F 프라임 X를 곱해달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3X 세제곱 플러스 AX와 9X 제곱 플러스 A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맞나요? 자, 이 식과 우변에 있는 27X 다섯 제곱 플러스 15X 세제곱 플러스 2AX와 계수 비교를 이용해서 바로 우리는 무엇을 찾으면 되겠다? A 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아무거나 쉬운 거 하나만 찾으면 되죠. 왜냐하면 A 하나만 찾으면 되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5차식을 보세요. 5차 건 이렇게 곱해가지고 39, 27x 5제곱이 나오죠. 근데 4차식이 없죠. 여기 혹시 4차식을 만들 수가 있나요? 4차식은 없네요. 그죠? 그럼 3차식을 비교해 봅시다. 3차는 여기 x 세제곱의 개수가 3이고 3차만 보면 되니까 요렇게 전개하면 얼마 됩니까? 3a가 되겠네요. 그리고 요렇게 전개하면 9a가 되겠죠. 9a x 세제곱이니까 9a가 되고 그러면 자, 좌변은 끝났고요. 우변은 3차식이 15가 되겠네요. 자, 이 식을 정리하면 12a가 맞죠? 12a가 3이 이하하면 12가 되어서 우리는 a가 1이라는 것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a가 1이라는 걸 찾아냈으니까 fx는 x 3x 세제곱 플러스 x가 되고 f 프라임 x는 9x 제곱에 1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물어보는 것은 FA죠. FA. A가 1이니까 결론적으로 F1의 값을 구해달라. 그러면 바로 개수들의 합이 되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바로 항등식이었다는 거. 개수 비교를 해서 개수를 찾을 수가 있는데, 바로 우리는 이 차수 결정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 앞에서도 많이 연습해 봤죠? 자, 이 방법을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부정적분에서 자, 모의고사 4점짜리로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차수 결정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곤 합니다. 아시겠죠? 812번입니다. 자, 함수 fnx가 자, 되게 여러분들 복잡하게 나와 있죠? 시그마도 있고 자, 인테그랄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fn의 0은 0입니다. 그럴 때 fn의 1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표현 방법이 좀 이렇게 첨자가 그리고 문자가 많고 기호가 많아서 복잡하지. 요 fnx만 잘 여러분들이 해결해 보기 바랍니다. 일단 시그마의 변수는 k죠. 그러면 시그마는 이 뒤에 있는 이 중괄호 속에 있는 이것이 바로 이 시그마의 바로 무엇이 된다? 일반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일반항부터 먼저 처리를 좀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k 플러스 1과 자, 이 부정적 분이 곱으로 나타난 거야. 그럼 우리는 자, 이 인테그랄부터 우리가 좀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자, 일단 앞에 k 플러스 1이 있고요. 곱하기입니다. 자, 얘는 x의 k제곱. 자, 다항식의 부정적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차수를 뭐 한다? 하나 높여주면 되겠죠. 따라서 x의 k 플러스 1제곱이 되죠. 그리고 무엇으로 나누어 준다? 그 지수로 나누어 주면 된다고 했죠? 따라서 여기가 k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고 조심할 거죠. 조심할 게 무엇입니까? 부정적 분이니까 플러스 c가 꼭 붙어야 된다는 거. 자, 적분상수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정적분이 아니라 부정적분입니다. 이해되나요? 요 자체가 지금 시그마의 일반항이죠. 그러면 시그마는 합의 기호니까 곱을 우리가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개해서 합의 기호로 나타내주면 약분되어서 그죠? 무엇이 남죠? x의 k 플러스 1제곱과 플러스 자 c배의 바로 k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전개를 해서 곱골을 합골로 나타내 주었다. 요게 바로 뭡니까? 이 시그마의 일반항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아시겠나요? 이것을 처리한 것이 라지 FNX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얘를 뭐 한다? 우리가 시그마를 시그마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K가 1에서 N까지인데요. K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수꼴에 있죠. 지수꼴. 그럼 얘는 무슨 수열이다? 등비수열이죠. 공비가 얼마인? X인 등비수열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X가 지금 1이 되어버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X가 1이 되어버리면 바로 N이 되어서 바로 우리는 무엇이 된다? 얘는 N이 되어버리죠. 그죠? 그럼 상수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여기에 K에 대한 이 시그마를 처리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합공식으로 적을 수도 있지만, 선생님 같으면 지금 fx라는 함수를 찾아줘야 되니까, 자, 합공식보다는 그냥 우리 편하게 시그마로 뭐 한다? 자, 덧셈 기호로 우리가 나열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K가 1부터 시작하면 x제곱이죠. 2가 더하면 x세제곱. 이렇게 다항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x의 몇 제곱까지 들어갑니까? m 플러스 1제곱이죠. 이해되나요? 그리고 플러스에 바로 2분의 맞나요? 왜 2분의입니까? 자, 이 c는 시그마의 변수는 k잖아요. 그럼 c는 상수항이니까 나와도 되겠죠. 그럼 나왔다고 치고 그럼 여기가 k 플러스 1이잖아요. 그죠? 그럼 k가 1부터 n까지 변할 때 k에 대한 1차식이니까 얘는 무슨 수열이다? 등차수열 형태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 등차수의 합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한다고 했죠. 첫 번째 항 K가 1일 때니까 첫 번째 항은 2가 되네요. 마지막은 N이니까 N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와 마지막 항을 더하고 곱하기 2분의 항수라고 했죠. 항수가 N이니까 N개니까 N을 곱해주면 자 이게 바로 FNX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갈로만 n 플러스 3으로 좀 고쳐볼게요. n 플러스 3.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fn이 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x 자리에 0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x 자리에 0을 대입하면 0은 모두 다 x가 0에 대입하면 0이죠. 그럼 여기는 x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2분의로 적어 볼까요? 2분의 c배의 n 플러스 3이 됩니다. 아, 미안합니다. cn이죠. 여기 n이 하나 있으니까 c가 아니라 바로 cn의 n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그런데 분수가 0이 되라고 하죠. 그런데 n은 무엇입니까? 1, 2, 3. 바로 자연수예요. 그러니 2분의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 플러스 3이니까 얘는 절대로 0이 안 되죠. 따라서 누가 0이 될 수밖에 없다? 분자가 0이 되어야 되니까 C가 바로 뭐다? 0이라는 것입니다. C가 0이니까 0 곱하기니까 이 식은 다 뭐한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fnx가 바로 다음과 같은 바로 어떻게 보면 자 x에 대한 n 플러스 1차 다항식이 되어버리네요. 그런데 우리가 한때 묻는 것은 fn에 x 자리에 1을 대입하라고 했죠. 1을 대입했다는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개수들의 합이잖아요. 그럼 이 1이 몇 개 있습니까? 2부터 시작해서 n 플러스 1까지죠. 1부터 시작해서 n 플러스 1까지라면 x에 1제곱이 있었더라면 여기에 1제곱이 있었더라면 항이 n 플러스 1개인데 맞죠? n 플러스 1개인데 x에 1제곱이 지금 없잖아요. 따라서 항이 몇 개가 된다? 바로 n개가 되죠. 항이 n개란 말은 그 개수도 몇 개가 되어버린다? n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n 플러스 1에서 가장 높은 차수에서 가장 낮은 차수를 뺀 다음에 하나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이상과 이하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n이 된다. 즉, 요게 n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1을 n개 되겠으니까 1 곱하기 n이죠. 맞나요? 따라서 얼마가 된다? n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이것을 우리가 등비수열로 보고 합공식으로 표현해도 되나? 우리는 이렇게 그냥 그대로 시그마의 바로 정의대로 바로 모든 항들의 합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열해 봤고 fn0가 0이었기 때문에 C값이 0이 나와서 왜? n은 자연수니까 이 분수가 0이 되려면 분자가 0이 돼야 되는데 얘도 자연수 n 플러스 3도 자연수가 0이 될 수 없죠. 따라서 C가 0이 되어야지만 0이 된다. 그러므로 이 뒤에 있는 모든 항이 뭐한다? 사라진 거죠. 이게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N이 되는 것입니다. 813번입니다. 자, 2차 함수 fx. 자, 그런데 함수 gx는 어떤 함수인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gx와 fx는 자, 이런 적분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F와 G를 곱해서 4차 함수. 자, 그러면 F가 지금 2차죠. 2차 다항 함수인데 두 개를 곱했더니 얘가 무엇이 되었다? 바로 4차 함수가 되었습니다. 그럼 GX도 몇 차 함수다? 2차 함수라고 말하면 될까요? 자, 2차 함수라고 하면 돼요. 근데 사실 이 F가 2차고 gx 자체가 f와 g를 곱한 게 4차 함수라고 gx가 2차 함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gx는 분수 함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면 얘가 3차 함수면 2차니까 2차로 되겠죠. 왜냐하면 이 자체가 바로 무엇이니까 항등식이니까 이 2차 함수가 되니까 얘가 2차로 인수분해가 되죠. 보세요. 얘가 무엇으로? 마이너스 2x 제곱, 세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됩니까? x에다가, 맞죠? 마이너스 얼마가 되면 된다? 4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가 2차니까 우리는 얘를 일단 마이너스 2x 제곱으로 본다면 x 제곱으로 묶어 본다면 x 제곱 마이너스 4x로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차와 2차가 곱해지니까 우리가 gx를 2차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좀 더 엄밀히 말하면 보세요. 여기서 사실 분수함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fx가 2차예요. 그럼 2차와 여기 있는 2차를 더하면 이 함수 자체는 다항함수입니다. 맞죠? 다항함수를 적분하면 뭐가 돼야 된다? 다항함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요 조건 하나만 가지고 요 두 번째 있는 조건만 가지고 gx를 2차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분수함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피적분함수가 2차랑 x제곱을 더했으면 얘는 다항함수입니다, 일단. 그런데 적분을 했죠. 그럼 gx 역시 무슨 함수가 되어야 된다? 다항함수가 되어야 되니까 2차와 gx를 곱해서 4차가 되었으니까 이제서야 gx도 2차 함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gx가 2차거든요. 그럼 몇 차를 적분해야지 2차입니까? 1차를 적분해야지 2차죠. 근데 여기를 보시면 벌써 여기 x제곱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전체, 이 피적분 함수 전체는 몇 차가 되어야 된다? 1차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x제곱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fx는 2차는 맞는데, 그죠? 2차인데, 자, 마이너스 x제곱으로 출발하는 2차 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fx는 2차 함수인데 최고차항의 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fx는 항의 계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gx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fx와 gx의 곱이 나와 있죠. 자, 그런데 fx도 2차, gx도 2차예요. 그러면 fx는 반드시 무엇으로 출발한다? 마이너스 x제곱이 되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x제곱. 그러면 fx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반드시 마이너스 x제곱으로 출발해야 되니까 그러면 gx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두 개를 곱한 게 이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을 빼버리면 두 배의 x제곱 마이너스 4x라는 2차 함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조심할 것은 이것만 되는 것이 아니죠. 이거 말고 또 될 수가 있어요. fx가 마이너스 x 제곱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x 하나와 한 개와 자 여기에 바로 x 제곱 마이너스 4였으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가 x 마이너스 4가 들어와도 될까요? 바로 이 식에서 보는 거죠. 이 식에서 보면 마이너스 2에 x가 이렇게 3개 있으니까 3개 있으니까 조금 전에는 어떻게 결정했다? 이 마이너스와 x제곱 이 두 개를 합쳐서 fx로 받는 거고 이번에는 어떻게 보겠다? 이 마이너스 하나와 x 한 개와 x 마이너스 4를 곱해서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2차 함수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gx는 무엇이 됩니까? 마이너스 x에 x 마이너스 4가 fx라면 남았는 2x 제곱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 gx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류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거 말고는 fx가 마이너스 x제곱이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x 세개의 인수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x의 제곱인수가 마이너스가 되기 위해서는 x 두 개를 가지든지 x 하나와 x 마이너스 4를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위의 식이 맞는지 아래 식이 맞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체크를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fx 자체가 마이너스 x 제곱이면, 여러분들, 여기가 마이너스 x 제곱이면 얘가 어떻게 돼버리냐? 0이 돼버리죠. 그러면 인테그랄 0은 0이잖아요. 그럼 gx가 얘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위에 것은 모순이 되고 아래 것이 맞는 거죠. 얘가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이너스 x제곱이 fx가 되면 되면 이 함수의 피적분 함수는 0입니다. 0을 적분하면 0이거든요. 그런 게 gx가 2차가 이 식이 나올 수가 없죠. 따라서 우리가 구한 f와 g는 바로 무엇이다?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사실 한번 체크해 볼까요? fx와 x제곱을 한번 대해 볼게요. 얘가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4x잖아요. 그럼 x제곱과 fx를 더하면 여기가 4x가 되겠습니다. 인테그랄 4x dx가 되는 거죠. 얘를 우리가 적분하면 바로 2x 제곱 플러스 c 형태로 gx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물론 c가 바로 뭐다?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G1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바로 X 자리에 1을 대입하면 G1의 값은 바로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차수 결정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선생님 이야기했죠. 부정적분은 이 차수 결정하는 문제가 모의고사에 4점 짜리로 잘 나온다고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이 대표적인 형태의 문제입니다. 아시겠나요? 814번입니다. 자, 함수 fx는 바로 y 꼴 x 마이너스 1인, 자, 기울기가 1이고 y 절편이 마이너스 1, x 절편이 1인, 자, 간단한 1차 함수입니다. 직선이죠. 자연수 n에 대하여 함수 fnx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네요. 자, f1x는 이 fx의 한 부정적분이 되고 f1이 0의 1이다. 이것은 바로 적분상수를 찾아주는 거겠죠. 근데 나의 조건을 보면 fn 플러스 1x는 인테그랄 fnx, 즉 f의 n 플러스 1x 이 앞에 있는 fnx를 적분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fn 플러스 1의 0의 값은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다. 이것 또한 적분상수를 의미하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구조가 여러분들 대수 파트에서 우리 수열을 배울 때 뭐와 동일합니까? 바로 수열의 귀납적 정의죠.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함수로 표현한 거죠. 여러분들 수열도 정의역이 자연수인 바로 함수잖아요. 따라서 이 함수 자체가 수열로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애프터식은 뭐 항이라고 해도 좋아요. 애프터 함수는 그 전에 비포 함수죠. 비포 함수를 뭐 해라? 바로 적분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또 GNX를 만들었죠. 그거는 FNX와 F의 N 플러스 1X를 더해줘서 GNX라고 할 때 G100의 함수값과 G100의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의 값을 우리가 찾아봐 달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규칙을 좀 발견하기 위해서 F1부터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F1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F1이 아니라 F1x부터. 자, F1x는 인테그랄 fx는 x-1로 주어졌잖아요. x-1 dx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적분을 하기 쉽잖아요. 그죠? 어떻게 됩니까? 자, x는 x제곱이 되니까 2분의 1x제곱에 맞죠? 무엇이 된다? 마이너스 상수는 자, 적분변수와 곱해버리면 되죠. 여기에다가 적분상수 c를 대줘야 되겠죠. 항상 부정적분은 적분상수를 붙여줘야 됩니다.
근데 F1의 0이 1이라고 했죠. 그 말은 바로 상수, 즉 적분상수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F1x를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스몰 fx가 x에 대한 1차 함수였으니까 바로 f1x는 무엇이다? 2차 함수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f2도 구해봅시다. f2의 x는 자, l에 얼마를 대입하면 됩니까? 1을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인테그랄 f1x니까 f1x를 방금 조금 전에 2분의 1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구해 놓았잖아요. 자, 이 식을 뭐 하면 되겠다? 적분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분모는 어떻게 됩니까? 이 x제곱은 얼마가 되고 x 세제곱이 되죠. 그럼 3으로 나누어야 되잖아요. 즉 x 세제곱이 되고 3으로 나누어 주는데 앞에 2분의 1이 곱해져 있으니까 이때는 6분의 1의 x 세제곱이라고 적지 말고 우리 이 패턴이 수열 패턴이니까 규칙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2와 3을 곱하지 말고 따로따로 다 적어주라고 했죠. 우리 앞에서도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봤잖아요. 그죠? 기억납니까? 따라서 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2 곱하기 3분의 1의 x 세제곱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x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x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2는 적분상수만 곱해주면 되고 이제 적분상수가 아니라 적분변수 x와 곱해주면 되고 이제 또 뭐다? 적분상수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 적분상수는 다음의 식으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F2X니까 N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된다? 1을 대입해야 되죠. 그래야지 F2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도 얼마를 대입한다? 1을 대입하는 거죠. 그러므로 F2의 0이 마이너스 1의 1제곱. 맞습니까? F2의 0이 마이너스 1의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F2X의 바로 상수가, 즉, 적분 상수가 무엇이 되면 된다? 마이너스 1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시겠나요? 자, 그럼 우리는 또다시 F3X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자, 우리는 최종적으로는 G를 찾아야 되잖아요. 자, G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G1을 구하고 싶어요. G1을 구할 때는 n자리에 얼마를 대입한다? 1을 이렇게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f1x인 이 위의 식과 f2x인 이 아래 식을 맞죠? 두 개를 뭐한다? 더한 것이 바로 g1x다. 이거 두 식을 더해 준 것이 g1x가 된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봤더니 어떻습니까? 2분의 1x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x 플러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아, 요게 다 없어지니까 누구만 남는다? 요 앞에 부분. 요게 바로 뭐다? G1x가 되는 거죠. 느낌이 오나요? 자, 따라서 G1x는 2 곱하기 3분의 1에 바로 x 세제곱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래놓고 이제 무엇을 F3X를 찾아봅시다. F3X. 자, F3X는 어떻게 찾으면 되나요? N자리에 얼마를 2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F2X, 즉, 이 앞에 있는 F2X, 즉, 조금 복잡하지만 2 곱하기 3분의 1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뭐하라? 부정적분 취하라 이런 말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각각을 부정적분 취하면 되니까 x세제곱이 무엇이 됩니까? x 4제곱이 되니까 4로 나누어 주면 이때도 곱하지 말고 2 곱하기 3 곱하기 4분의 1 형태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여기는 다음은
x제곱이니까 x 세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3으로 나누어 주는데 바로 3분의 1을 곱한 거와 마찬가지로 2 곱하기 3분의 1x가 앞에 계수가 되고요. 플러스 x는 2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1은 x가 되겠죠. 맞나요? 플러스 미안합니다. 여기가 플러스 1이 아니었네요.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1이죠. 그죠? 자, 따라서 여기는 마이너스 x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분상수 c를 붙여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f3x잖아요. 그죠? 그러면 n자리에 얼마를 대입해 주면 된다? n자리에 2를 대입하면 되니까 f3의 0이잖아요.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입니다. 그러면 이 적분상수의 값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1이 된다는 것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또 마찬가지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다? 이 f2x와 f3x를 가지고 무엇을 구할 수 있다? g2x를 구할 수가 있죠. g2x는 n자리에 얼마를 대입하면 되겠다? 2를 대입하면 되니까 f2와 f3 이 두 개의 식을 대해달라는 거죠. 그럼 보세요. 이 네모 박스의 부호는 플러스인데 얘는 무엇입니까? 마이너스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인데 플러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x 모조리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누가 G2가 된다? 이 제일 앞에 있는 부분이 G2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얘가 어떻게 된다? 분모는 2 곱하기 3 곱하기 4분의 1에 바로 x의 4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해보면 이런 규칙으로 바로 G2X는 F3의 최고차항의 계수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F4X를 구한 다음에 이 두 식을 또 더해 보세요. 더해 본 결과가 바로 G3X가 될 건데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 될까요? 보세요. G1일 때 X가 세제곱, 2일 때 X이 네제곱이니까 3일 때는 여러분들이 해보면 5제곱이 될 것이고요. 분모는 2 곱하기 3, 2, 3, 4가 되고 얘는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가 되겠죠. 즉, 이 2 곱하기 3은 앞에 1을 곱해줘도 되나요? 이렇게 1을 곱해줘도 되겠죠. 그러면 바로 뭐가 됩니까? 바로 얘가 5팩토리얼이 되는 거네요. 느낌 오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GNX를 어떻게 볼 수가 있다? 1일 때 세제곱, 2일 때 네제곱, 3일 때 5제곱이니까 n일 때는 x의 n 플러스 2제곱이 되고 이 분모에는 1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를 다 곱한다? n 플러스 2까지를 다 곱한 것분의 1이 바로 이 x의 n 플러스 2제곱의 계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이 분모는 무엇이 되고 n 플러스 2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이것분의 1의 x의 n 플러스 2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고로 GNX를 구해냈고요. 그러면 우리는 GNX의 도함수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GNX의 도함수는 n 플러스 2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차수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n 플러스 1로 한 차수 낮아져야 되겠죠. 맞나요? 그리고 n 플러스 2가 떨어지면 여기 있는 분모와 n 플러스 2가 약분이 되니까 그럼 누구만 남겠습니까? 1부터 n 플러스 1까지만 곱한 게 분모가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는 바로 1 곱하기 2 곱하기 해서 누구까지? n 플러스 1까지 곱한 게 분모가 되는 게 바로 GNX의
도함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있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분모가 무엇이 된다? 바로 m 플러스 1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수열의 귀납적 정의처럼 이 함수도 우리가 GNX, 어떻게 보면 일반항이죠. 그죠? 그것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에 묻는 이것만 계산해 주면 되니까. 자, 분자도 분수가 되고 분모도 분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G100원입니다. 그럼 X자리 1을 대입하란 말이겠죠. 그리고 N이 얼마다? 100이 되는 거예요. 그죠? N이 100이 되면 여기 102제곱이 되죠. 맞나요? 그런데 X자리 1을 대입하니까 야는 있으나 많아져. 개수가 답입니다. 그럼 뭐가 되나요? N의 1들. M 플러스 뭐 쉽게 적으면 M 플러스 바로 여기에 N의 1을 대입했으니까 M 플러스 3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런데 n이 얼마예요? 아, 미안합니다. n이 100이죠. 미안합니다. n이 100이니까 n에다가 100을 대입하면 얘가 102제곱이 되니까 여기는 102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그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는 바로 101 팩토리얼 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101 팩토리얼과 102 팩토리얼은 약분이 되죠. 누구만 남겠습니까? 101까지 약분하니까 102만 남겠죠. 따라서 102분의 1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이 안에 거 곱한 게 분자가 되고 바깥에 곱한 게 분모가 되겠죠. 102가 이 문제의 바로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동일하게 분모 분자에 102를 곱해주면 되니까 102, 102 약분하면 분모는 1이고 분자가 10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이 멋있게 그냥 팩토리얼로 적었는데 팩토리얼로 안 적어도 여러분들 되겠죠? 어떻게 되나요? 분모는 바로 1부터 102까지니까 여기가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해서 101 곱하기 102까지가 되고요. 분자의 분모는 1 곱하기 2 곱하기 3 해서 얼마까지? 101까지 곱하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뭐가 됩니까? 다 약분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분모에 남는 것은 102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 102분의 1분의 1이니까 102분의 1의 역수인 바로 102가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815번입니다. 자, 함수 gx가 3차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함수 fgh 사이에 자, f의 도함수가 g고 g의 도함수가 hx라고 하죠. 그럼 이 함수 f와 g와 h는 무슨 관계에 있다? 자, 이 gx를 기준으로 gx를 우리가 뭘 한다면 적분을 한다면 무엇이 돼야 되죠? fx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fx를 미분을 한다면 gx가 된다는 말이죠. 또한 gx를 미분을 하면 hx가 된다는 말이고 hx를 그러면 적분을 하면 gx가 된다는 거죠. 즉 f의 도함수가 g고 g의 도함수가 hx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누가 주어졌죠? gx가 주어졌죠. gx가 지금 무엇입니까? 바로 3차 함수.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제곱 마이너스 6x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hx는 바로 구할 수 있죠. 미분하면 되니까. 바로 3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fx는 바로 이 gx를 적분을 하면 되니까 x 세제곱은 x 4제곱이 되니까 4분의 1x 4제곱이 되고 자, 이 x제곱은 얼마 돼야 되죠? x 세제곱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미분에서 2분의 3x 제곱이 되려면 이 개수가 2분의 1만 되면 되겠죠?
되겠나요? 마이너스 6x는 어떻게 되면 됩니까? x 제곱인데, 자, 미분하면 2x가 되는데 6x가 돼야 되니까 바로 3배가 되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빠졌네요. 여기에 플러스 a도 있네 이거죠. 그럼 a는 미분하면 여기는 0이 되고, 자, a를 우리가 적분하면 적분 변수 x와 곱하고 플러스 적분상수 c를 붙여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F0이 B래요. F0이 B니까 바로 상수, 즉, 적분 상수 C가 바로 무엇이 된다? B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FX가 이 HX로 뭐 한다? 나누어 떨어진다. 그 말은 이 FX가 무엇으로? 이 HX로 인수분해 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자, 그러면 요 놈은 여러분들 3으로 묶어낸다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니까 3배에, 맞나요? 3배에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네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4차식이니까 2차식으로 나누면 떨어지니까 몫이 바로 몇 차식이 돼야 된다? 2차식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나눗셈의 검산식 형태니까 얘는 발이 없어도 무슨 식이 된다? 항등식이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는 수치 대입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요 나누는 식에 바로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바로 양변에 대입하면 바로 성립해야 되니까. 그럼 얘가 0인 값을 대입하면 나누어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되고 2를 대입해도 0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4분의 1이 되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 되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요걸 먼저 정리해 놓을까요? 아니면 2를 그대로 한번 대입해 봅시다. 2를 대입하면 2의 4제곱 16이니까 선생님은 그냥 4분의 16으로 적을게요. 그리고 2를 대입하면 8이 되죠. 8이 되면 마이너스 4라고 적어볼까요? 아, 그러면 얘가 없어지 버리네, 이거죠. 맞나요? 그리고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를 대입하면 2a 플러스 b가 되겠죠. 자, 얘도 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자체를 지워버리고, 맞죠? 우리는 그대로 변변을 뭐 하겠다? B와 B가 똑같으니까 변변을 빼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20부터 계산해 주면 얘가 4분의 2니까 4분의 3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2를 빼버리면 12 빼기 3이니까 얼마가 된다? 바로 9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이니까 마이너스 3A가 되고요. B와 B는 사라지죠. 따라서 0이 되겠네요. 그럼 9는 4분의 36이니까 4분의 33이죠. 4분의 33이 마이너스 3A가 이하면 3A가 되니까 자, A 값은 얼마가 된다? 바로 4분의 11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이 계산이 뭔가 잘못됐나요?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을 대입했죠? 그러면 4분의 2니까 4분의 3 플러스 12면 9가 돼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인데요. 4분의 4구 36이, 여기서 잘못됐습니다. 얘가 4분의 4구 36이니까 36과 3을 대야 되니까 39죠. 맞나요? 자, 따라서 3으로 나누어지면 39가 약분이 되어서 4분의 13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제 A 값을 알았으니까 B 값을 찾기 위해서, 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2죠? 자, 이 식에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플러스, 자, 2A가 되니까 얼마 되죠? 2분의 13이 되겠네요. 그리고 플러스 B가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24니까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1이죠.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분의 11이 이항하니까 2분의 11이 되어서 A 값과 B 값을 모두 다 찾아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36이 아니라, 33이 아니라 39가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8A 플러스 2B니까 A를 8배 하면 4분의 13 곱하기 8이 되고요. 자, B는 2배 하라고 했네요. 2분의 11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4와 8이 약분되면 26이 되고요. 얘는 2와 2가 약분하면 11이 되죠. 자, 따라서 최종 정답은 37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처럼 계산을 실수하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야 시험을 안 치니까 실수해도 좀 고치면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시험 칠 때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다 풀어놓고 틀리면 안 되니까, 자, 천천히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기 바랍니다. 수학은 빠른 것도 중요한데, 조금 정확해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빨리 풀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심해서 실수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선생님이 실수한 것은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